스토리 시장경제, 흥선대원군의 길, 후쿠자와 유키치의 길, 흥선대원군과 쇄국정책, 후쿠자와 유키치와 메이지 유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올 때 싸우지 않음은 곧 화친을 주장하는 것이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1871년 신미양요가 발발한 뒤 세워진 척화비의 비문입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척화비, 쇄국정책, 위정척사와 같은 꽤나 고리타분한 것들 뿐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이미지가 흥선대원군의 전부를 설명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흥선대원군이 조선 말기 실학자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문학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호포제 실시, 서원철폐, 환곡제 폐지와 사창제 실시, 비변사 폐지와 의정부 부활 등 흥선대원군이 이룬 일련의 개혁정책은 상당 부분 실사고시를 추구했던 추사실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내치에서 뛰어난 개혁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준 흥선대원군이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처럼 비춰지게 된 건 역시 그의 강력한 쇄국정책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변명의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조선은 500년 내내 쇄국이 국가 정책이었으니 마치 흥선대원군이 쇄국의 대명사인 양 알려진 건 다소 억울한 일입니다. 다만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은 흥선대원군에게 꽤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의 쇄국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며 조선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조선을 지배할 때 일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국가 정체가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로 바뀌는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68년 메이지 연호에서 따온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유신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철학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보다 15살 아래였던 유키치는 일본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키치는 실력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는 계급사회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왕족으로 태어난 흥선대원군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개화기에 한미한 집안 출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없었는데 다행히 유키치는 외국어에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막부의 하급 통역관으로 유럽과 미국을 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것이 유키치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개화기의 지식인으로서 유키치는 유럽과 미국을 둘러본 뒤 언론과 교육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일본의 손꼽히는 명문대학인 게이오 대학교와 유력 언론사인 산케이 신문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현대 일본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학문의 권장에서 그는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며 만인은 각기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관은 막부정치 대신 서구문물을 받아들여 개혁할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메이지 유신은 물론 조선의 갑신정변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화파의 중심 인물인 김옥규는 유키치를 신선 같은 인물이라며 스승으로 모셨고 후쿠자와도 김옥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뒤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나라의 문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개항한 뒤에도 흥선대원군은 국가 원로로서 20년 넘게 정치에 관여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좋지 못했습니다. 개혁과 개방은 당시 조선에게나 일본에게나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이미 서양 열강에게 세계사의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개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개혁정치가였던 흥선대원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건 하급무사 출신의 사상가였습니다. 개방된 사회,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은 어쩌면 우리 사회 내부에 닫힌 문부터 열면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